초인종이 울렸고 고성이가 문을 여는 순간 퀵 배달원이 봉투를 내밀며 숨을 삼켰어요. 고성이님, 이거 보시면 판 뒤집힙니다. 봉투 겉면엔 발신인이 없었고 대신 붉은 글씨로 박진석 회장 열람 금지가 찍혀 있었거든요. 고성이가 손톱으로 봉투를 찢자 사진이 우수수 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시작부터 터지는 전개,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바로 시작합니다. 고성이의 집은 늘 고요했습니다. 고요가 권력처럼 깔려있는 집이었거든요. 발소리도 조심해야 했고 웃음도 크게 내면 안 되는 분위기였는데요. 그날 저녁 그 고요를 찢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초인종이었어요. 고성이는 느릿하게 걸어갔습니다. 급할수록 천천히, 그게 고성이의 습관이었죠. 문을 열자 서류 봉투 하나가 그녀 앞에 놓였습니다. 발신인도 없고 회사 로고도 없었습니다. 고성이는 봉투의 두께를 손끝으로 한번 눌러봤어요. 단순한 우편물이 아니란 걸 바로 알았죠. 그녀는 며칠 전 누군가를 붙여 확인을 시켰고 오늘이 결과를 받는 날이었습니다. 고성이는 거실 소파에 앉아 봉투를 찢었습니다.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마저 집안에서는 크게 울렸고 그 소리에 고성이의 입꼬리가 아주 조금 올라갔습니다. 고성이는 결과를 받는 순간을 좋아했어요. 자신이 예상한 답이든 아니든 결국 정보를 주는 쪽이 이긴다고 믿는 사람이니까요. 봉투 안에서 사진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사진 속에는 박성재와 이수빈이 있었습니다. 함께 걷는 모습, 마주보고 웃는 모습, 손을 붙잡고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고성이는 사진을 넘기다가 한 장에서 손을 멈췄습니다. 박성재가 아주 드물게, 정말 드물게 마음을 풀어놓은 얼굴로 웃고 있었거든요. 고성이는 그 얼굴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없었고 집에서도 없었고 박진석 앞에서도 없었어요. 박성재는 늘 깔끔한 표정으로 살아왔습니다. 책임이라는 이름으로, 체면이라는 이름으로 자기 마음을 접어두고 버텨온 남자였죠. 그런데 그 표정을 이수빈이 끌어냈다는 사실이 고성이에게는 연애가 아니라 재앙이었습니다. 고성이는 사진 밑에 끼워진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이수빈, 24세. 패션 크리에이터. 대중의 반응을 빠르게 만들 줄 아는 사람. 숫자와 이력들이 차례로 정리돼 있었는데요. 고성이는 피식 웃었습니다. 패션 크리에이터. 말끝이 비틀어졌고 그 비틀림에는 멸시가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고성이가 진짜로 비웃은 건 직업이 아니라 박성재의 변화였습니다. 박성재는 최근 달라졌습니다. 늘 늦게 출근하던 사람이 시간을 지키기 시작했고 대충 넘기던 회의에서 먼저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박진석도 그걸 느꼈습니다. 박진석은 아들을 인정하는 데 인색한 사람이지만 성과 앞에서는 냉정한 만큼 솔직하거든요. 요즘 너 사람 됐네? 같은 말을 툭 던졌을 때 박성재의 눈빛이 흔들렸다는 걸 고성이는 잊지 못했습니다. 고성이에게 박성재의 성장은 위험했습니다. 박성재가 중심에 서면 고성이가 믿고 밀어붙이던 자기 사람들은 설 자리가 줄어들어요. 고성이가 쌓아온 집안의 구도, 회사 안의 줄, 그 모든 계산이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햇빛이 쏟아지고 있었지만 고성이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숫자와 이름과 약점들이 빠르게 정리되고 있었거든요. 박성재가 더 커지면 안 돼. 고성이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수빈, 내가 원인이네. 고성이는 다시 보고서를 내려다봤어요. 그리고 아주 조용히 결론을 냈습니다. 생각보다 손보기 쉬워 보인다. 그때 고성이는 몰랐습니다. 2층 계단 난간 뒤에서 박영나가 그 말을 전부 듣고 있었다는 걸요. 박영나는 손잡이를 꽉 잡고 있었습니다. 손끝이 하얗게 될 만큼 힘이 들어가 있었죠. 박영나는 엄마의 목소리를 아주 잘합니다. 겉으로는 부드럽게, 속으로는 냉정하게, 그리고 마지막에는 상대 숨통을 끊는 방식. 박영나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엄마 고성이가 오해 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몰아붙이던 시간들 말이에요. 박영나는 한 번도 엄마의 계획이 말로 끝난 적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박영나는 숨을 크게 내쉬고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첫 번째로 떠오른 얼굴은 이지환이었어요. 박영나의 옆을 늘 지키는 사람, 운전기사이면서 몸을 써서라도 막아주는 사람,
무엇보다 박영나가 무너질 때 말없이 버텨주는 사람. 박영나는 이지환에게 짧게 보냈습니다. 이지환 오빠, 지금 어디야? 나 무서워. 이지환은 답이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올라가. 그 한 문장에 박영나는 겨우 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박영나의 공포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박영나는 이수빈에게도 연락해야 한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엄마 고성이가 표적으로 삼은 사람들은 늘 예상보다 더 크게 다쳤거든요. 문제는 박영나가 이수빈의 연락처를 직접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박영나는 우회했습니다. 박영나는 이수빈이 운영하는 계정의 비즈니스 문의 창을 찾아 아주 짧고도 절박하게 남겼습니다. 저는 박영나입니다. 고성이 관련해서 꼭 드릴 말이 있어요. 제발 연락 주세요. 그날 밤 이수빈은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이수빈은 겉보기에는 밝고 돈에 똑똑하고 난 잘 살 거야 같은 말을 귀엽게 던지는 사람이지만 실제로는 눈치가 빠르고 현실을 빨리 읽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날 이수빈에게는 이유 없는 불안이 계속 걸려 있었습니다. 박성재와의 관계는 조심스럽게 이어지는 중이었고 이수빈은 그 조심스러움이 오히려 진심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박영나라는 이름이 메일함에 떠버린 겁니다. 이수빈은 메시지를 읽고 손이 떨렸습니다. 고성이 관련해서. 이수빈은 그 말을 보는 순간 박성재가 한번 스쳐 말했던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우리 집은 겉으로만 가족이야. 그때 이수빈은 그 말을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해가 되었습니다. 박영나가 굳이 연락해왔다는 건 가족 안에서 막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는 뜻이니까요. 이수빈은 박영나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박영나의 답은 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짧은 문장들이 오히려 더 무서웠어요. 우리 엄마 사람을 끝까지 몰아붙여요. 오늘도 누굴 손본다고 했어요. 그 대상이 언니일 수도 있어요. 이수빈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박성재에게 말할까 말하지 말까 고민이 됐습니다. 말하면 박성재가 다칠 것 같았고 말하지 않으면 이수빈이 혼자 감당해야 했죠. 이수빈은 침대 끝에 앉아 손가락을 몇 번이나 통화 버튼 위에 올렸다 내렸습니다. 그때 이수빈은 깨달았습니다. 이건 누굴 배려해서 숨길 일이 아니라 누굴 지키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을요. 이수빈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방송 장비들이 정리돼 있었는데요. 작은 보조 장치 하나가 손에 걸렸습니다. 렌즈가 거의 보이지 않는 초소형 카메라였습니다. 이수빈은 그걸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중얼거렸습니다. 다음에 또 오면 이번엔 내가 찍는다. 다음 날 고성이는 정말로 움직였습니다. 고성이는 급할수록 차를 좋은 걸 끌고 나오는 타입이었어요. 외제차 문을 닫는 소리마저 난 다르다고 말하는 것처럼 딱딱했죠. 고성이는 카페 근처에 차를 세우고 이수빈이 나오는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이수빈이 햇빛 아래로 나왔을 때 고성이는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화면 속 이수빈이 아니라 현실의 이수빈을요. 이수빈은 커피 잔을 들고 웃고 있었는데 그 웃음은 고성이가 싫어하는 종류였습니다. 겁없이 보이는 웃음, 세상과 붙어도 꺾이지 않을 것 같은 웃음이었거든요. 고성이는 선글라스를 벗고 이수빈 앞에 섰습니다. 이수빈은 낯선 기운을 먼저 느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걸음을 멈추고 물었습니다. 저 누구세요? 고성이는 대답 대신 이수빈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 시선만으로도 이수빈은 이 사람은 나를 사람으로 보지 않는구나 하고 느꼈죠. 고성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너 박성재랑 뭐야?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낮을수록 무섭게 들리는 목소리였죠. 이수빈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고성이는 말끝을 자르듯 끊었습니다. 모른 척하지 마. 너 같은 애가 내 집안에 발들이면 끝이 안 좋아. 이수빈은 그 순간 머리가 빨라졌습니다. 협박이네. 이수빈은 물러서지 않았지만 감정적으로 맞받아치지도 않았습니다. 이수빈은 방송을 오래 해온 사람이라 상대가 원하는 반응을 주면 더 말려든다는 걸 잘 압니다. 이수빈은 조용히 말했어요. 저를 협박하시는 건가요? 그 질문에 고성이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고성이는 질문받는 걸 싫어합니다. 고성이는 늘 질문하는 쪽이어야 하거든요.
고성희의 손이 올라갔습니다. 이수빈의 뺨을 향해 날아오려는 손이었는데요. 이수빈은 본능적으로 고성희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찰나였지만 그 찰나는 이수빈의 인생에서 가장 길게 늘어난 순간 같았어요. 이수빈의 손이 떨렸고 고성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고성희는 자기 손목을 누가 잡는 상황에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손 놔. 고성희가 낮게 말했습니다. 이수빈은 손을 놓았지만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수빈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고성희가 가까이 와서 속삭였습니다. 내 가족은 안 무사할 수도 있어. 세상은 사고가 참 많잖아. 이수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말은 그냥 윽박지름이 아니었습니다. 고성희가 정말로 사고라는 단어를 도구처럼 쓰는 사람이라는 걸 이수빈은 직감했어요. 고성희는 그렇게 말하고는 돌아섰습니다. 박성재, 당장 끊어. 딱 그 말만 남기고 차에 올라타 버렸습니다. 그날 밤 이수빈은 손끝이 계속 차가웠습니다. 박성재에게 말하면 박성재가 분노로 뛰어들 것 같았고 말하지 않으면 이수빈이 계속 표적이 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수빈은 그 와중에도 냉정하게 결론을 냈습니다. 고성희는 다음에도 와. 그리고 다음에 오면 그때는 말이 아니라 증거로 끝내야 한다는 것도요. 며칠 뒤 이수빈은 평소처럼 라이브를 켰습니다. 이수빈은 웃으며 말했어요. 오늘은 그냥 걸으면서 수다 떠는 날이에요. 댓글이 쏟아졌고 이수빈은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반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수빈의 귀에는 작은 장치가 숨겨져 있었고 주머니 속 보조 기기는 이미 녹화와 송출을 동시에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정말로 고성희가 나타났습니다. 흰 차가 옆에 멈춰섰고 고성희가 내렸습니다. 고성희는 주변을 둘러보지 않았습니다. 이수빈이 방송 중이라는 걸 눈치채지 못한 것도 있고 눈치채더라도 내가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했을 사람이라 더 그랬죠. 고성희는 이수빈 앞에 서서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가 경고했지. 이수빈은 일부러 더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저 지금 방송 중인데요. 고성희가 비웃었습니다. 그럼 끄면 되잖아. 그 말투는 딱 고성희의 본 모습이었죠. 상대의 세계를 끄고 켜는 건 내 마음이라는 말투요. 고성희는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너 계속 그러면 내 옆 사람들까지 다칠 수 있어. 그 말이 그대로 라이브에 흘러 들어갔습니다. 댓글창이 순식간에 얼어붙었다가 폭발했습니다. 협박 아니야? 녹화 중.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님? 시청자 수가 눈에 띄게 불어났습니다. 이수빈은 심장이 뛰었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수빈은 그 순간 박성재를 떠올렸어요. 박성재의 조심스러운 눈. 우리 집은 복잡해. 라고 말하던 목소리. 그리고 박성재가 자기 감정을 삼키면서도 책임을 놓지 않던 표정. 이수빈은 결심했습니다. 오늘 여기서 멈춘다. 고성희는 이수빈의 뺨을 때렸습니다. 이번에는 막지 못했습니다. 이수빈의 얼굴이 옆으로 돌아갔고 라이브 화면에 붉은 자국이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댓글이 비명처럼 쏟아졌습니다. 미쳤다. 저 사람 누구야? 캡처했음. 같은 반응들이 화면을 가득 메웠습니다. 고성희는 그제서야 늦게 화면을 봤습니다. 라이브 표시 그리고 계속 올라가는 숫자. 고성희의 얼굴에서 피가 빠졌습니다. 고성희는 이수빈의 핸드폰을 낚아채 바닥에 던졌습니다. 꺼. 지금 당장 꺼. 고성희의 목소리는 분노였지만 그 밑에는 공포가 붙어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목격자를 관리해본 적은 많아도 대중을 관리해본 적은 없었거든요. 이수빈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뺨을 감싸고 있으면서도 목소리는 이상하게 차분했어요. 그거 메인킥이었어요. 고성희가 멈칫했습니다. 이수빈이 귀걸이 쪽을 살짝 만졌습니다. 이쪽이 진짜였고요. 이수빈은 주머니에서 보조 기기를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여전히 라이브가 켜져 있었고 시청자 수는 계속 불어나고 있었습니다. 이수빈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지금 다 보고 있어요. 고성희는 그때부터 이성을 잃었습니다. 고성희는 이수빈에게 달려들었고 사람들은 멀찍이 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누군가는 신고를 눌렀고 누군가는 이미 화면을 저장하고 있었습니다.
고성이의 손이 흔들릴수록 고성이가 만들어온 완벽한 사모님의 이미지는 더 크게 찢어지고 있었죠. 그 시간 박진석의 회사에서는 창립 행사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샹들리에 아래 사람들은 웃고 있었고 기자들도 와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그 중앙에서 무표정하게 서 있었는데요. 박진석은 이런 행사에서 표정을 함부로 쓰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박진석은 늘 중심을 잡고 있어야 했고 중심이 흔들리면 회사도 흔들린다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행사장 대형 스크린이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축하 영상이 나와야 했는데 화면에 낯익은 얼굴이 등장했어요. 고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고성이의 목소리가 행사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내 가족까지 다칠 수 있어. 순간 행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웅성거림이 퍼졌고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어요. 누군가는 박진석을 봤고 누군가는 스크린을 봤습니다. 박진석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박진석의 침묵이 더 무서웠어요. 박진석이 진짜 화가 났을 때는 목소리가 올라가지 않거든요. 그때 박성재가 박진석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박성재는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박성재는 스크린을 끄고 싶었지만 동시에 끄면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망신이 아니라 고성이가 저지른 일들이 드러나는 시작이었으니까요. 박성재는 박진석에게 낮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장면, 저장 다 되고 있습니다. 이제 숨길 수가 없어요. 박진석은 그제서야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투는 고성이에게 쓰는 그 특유의 반말이었습니다. 성희,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박진석은 화면을 향해 말했지만 사실은 박성재에게도 행사장 사람들에게도 자기 자신에게도 말하는 느낌이었죠. 너 여기까지 했어? 박진석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박성재는 그 자리에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미루면 더 많은 사람이 다친다는 걸요. 박성재는 박진석을 회장실로 모셨습니다. 박진석은 행사장을 빠져나가면서도 얼굴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걸음이 빨랐고 손등에 혈관이 도드라져 있었습니다. 회장실에 들어간 박진석은 문을 닫자마자 박성재를 바라봤습니다. 너 알고 있었어? 박성재는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확실히는 몰랐어요. 근데 냄새는 났어요. 박진석이 책상을 손끝으로 두드렸습니다. 지금부터 냄새 말고 사실만 가져와. 박성재는 준비해둔 자료를 꺼냈습니다. 고성이가 박진석 명의로 움직인 계좌, 조금씩 새어나간 돈, 그리고 그 돈이 흘러간 곳. 그 목록 안에는 지은호의 이름도 있었습니다. 박진석의 눈이 그 지점에서 멈췄습니다. 박진석이 낮게 물었습니다. 지은호? 그 애는 왜? 여기서 이야기는 지은호 쪽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지은호는 밝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죠. 카페 매니저로 일하면서도 인테리어 디자인 일을 같이 하느라 늘 바빴고 집에 돌아가면 정순이의 식당 걱정까지 안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지은호에게는 지강호라는 동생도 있습니다. 지강호는 게으르고 투덜대지만 결국 누나에게 기대는 사람이죠. 지은호는 그런 가족을 끌어안고 버티며 살아왔습니다. 그런 지은호에게 어느 날 고성이가 다가왔습니다. 고성이는 칭찬과 위협을 섞어 쓰는데 능한 사람이라 지은호가 처음엔 좋은 제안처럼 들리게 만들었어요. 너 같은 애는 지원이 있으면 더 커. 내 엄마 가게도 내 동생도 내가 책임지느라 힘들잖아. 지은호의 숨통을 정확히 조이면서도 겉으로는 도와주는 척했죠. 그리고 고성이는 투자라는 이름으로 거액을 건넸습니다. 그냥 통장에 찍히면 흔적이 남으니 고성이는 방식을 바꿔가며 접근했습니다. 지은호는 그 순간 이해했습니다. 이건 도움도 선의도 아니라고요. 이건 목줄이라고요. 지은호는 손이 떨렸습니다. 그 돈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 돈이 자기 가족을 건드리는 권리가 될까봐 무서웠죠. 지은호는 그날 밤 이재혁을 떠올렸습니다. 이재혁은 능력 있고 잘생겼고 결혼 따위는 믿지 않는 단단한 남자였죠. 지은호는 예전에 이재혁에게 고백했다가 거절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 기억은 아직도 지은호의 마음 어딘가에 박혀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지은호는 고성이의 돈 앞에서 이재혁을 떠올리며 마음이 더 단단해졌습니다. 나 또 도망치면 안 돼.
지은호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지은호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돈을 던져버릴 수도 있었지만 그러면 고성이는 다른 방식으로 다시 덤빌 거였어요. 지은호는 돈을 받는 척 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기록을 남기고 대화를 저장하고 흐름을 붙잡아두기로 했죠. 지은호는 겁이 없어서가 아니라 더 이상 잃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박진석 회장실에서 박성재가 말한 것도 그거였습니다. 아버지, 지은호 씨는 돈에 넘어간 게 아니에요. 지은호 씨가 덫을 놓았어요. 박진석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박진석은 그 순간 이해했습니다. 지은호라는 여자가 왜 그렇게 단단하게 살아왔는지, 왜 박성재가 그 여자를 쉽게 포기 못했는지요. 그리고 그때부터 박진석의 분노는 사적인 배신감이 아니라 권력의 정리로 바뀌었습니다. 박진석이 박성재에게 말했습니다. 성희, 집안도 회사도 실험실처럼 썼네. 말투가 낮을수록 더 위험했습니다. 이제 끝내자. 박진석은 고성이가 있는 집으로 바로 갔습니다. 박진석은 문을 열며 공기를 바꿨습니다. 고성이는 그날따라 웃으려 했습니다. 늘 그렇듯이요. 당신 왜 이렇게 일찍? 하지만 박진석은 웃지 않았습니다. 박진석은 반말로 뚝 잘라 물었습니다. 언제부터야? 고성이가 눈을 굴렸습니다. 뭐가? 박진석이 서류 뭉치를 던졌습니다. 내 이름으로 돈 움직인 거. 사람 협박한 거. 폭행한 거. 너 맞지? 고성이는 그제서야 표정이 무너졌습니다. 고성이는 울음을 준비했지만 박진석은 그 울음을 받아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박진석이 말했습니다. 내가 내 옆에 있던 26년 다 연기였어? 고성이는 아니다라고 말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박진석이 한 문장으로 끊어버렸어요. 나 오늘부터 너랑 남남이야. 박진석이 돌아서는 순간 고성이는 알았습니다. 박진석이 등을 돌리면 그 등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요. 박진석은 그런 사람입니다. 한번 정리하면 칼같이 정리해요. 그날 밤 고성이에게 남은 건 변호사 연락처와 끊어진 전화들 뿐이었습니다. 박영란은 집안에서 고성이의 휴대폰이 흔들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흔들림이 무너짐으로 번지는 걸 박영란은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있었죠. 박영란은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가 불쌍해서가 아니라 엄마 때문에 누군가 또 다칠까 봐요. 박영란은 이지환을 바라봤습니다. 이지환은 말없이 박영란 곁에 섰습니다. 박영란은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이지환 오빠, 나 이제 엄마 편 못 들어. 이지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끄덕임이 박영란에게는 구원이었습니다. 박영란은 그날 처음으로 자기 목소리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이지혁에게도 번졌습니다. 이지혁은 가족들이 흔들리는 걸 보면서도 늘 나는 중심이라는 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지혁은 이상철이 과거에 감내했던 모욕과 침묵을 알게 됩니다. 이상철이 가족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걸 삼켰는지요. 이지혁은 그 사실을 알고도 며칠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이지혁은 미안하다는 말을 잘 못하거든요. 그런데 결국 터졌습니다. 이지혁은 이상철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왜 나한테 말 안 했어요? 이지혁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나 아버지한테 너무 막했죠. 이상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철은 말 대신 이지혁을 끌어안았습니다. 이상철도 울지 않으려 했는데 어깨가 떨리더라고요. 김다정은 그 모습을 보고도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김다정은 그 순간이 아버지와 아들의 시간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 포옹은 이상철과 이지혁 사이의 오해를 녹였고 이지혁에게는 어른이 되는 시작이었습니다. 그 사이 지은호는 고성이의 돈이 결국 증거가 되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정순이에게 다 말하지 못했습니다. 정순이가 버텨온 삶이 흔들릴까봐 지은호는 혼자 삼켰습니다. 하지만 지은호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지은호 옆에는 이지혁이 있었고 박성재도 있었고 그리고 박영란도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박성재는 지은호를 좋아합니다. 그 마음은 쉽게 사라지지 않아요. 하지만 지은호는 이지혁을 사랑하고 이지혁도 이제는 지은호를 외면할 수 없게 되어가고 있죠.
박성재는 그 삼각형 안에서 가장 많이 다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가장 책임감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박성재는 감정을 뒤로 미루고 아버지 박진석과 함께 고성희를 법으로 끌고 가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내 마음은 나중에 울면 돼. 지금은 멈춰야 해. 박성재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멈추는 건 법의 속도였습니다. 이수빈 라이브는 이미 퍼졌습니다. 누군가는 저장했고 누군가는 신고했고 언론은 달려들었습니다. 고성희는 그날 밤 늦게까지 변호사와 통화하며 막아 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막히지 않았습니다. 한번 퍼진 영상은 다시 담을 수 없었으니까요. 박진석이 법무팀을 움직였고 회계팀이 자료를 정리했으며 박성재가 내부 흐름을 붙잡았습니다. 지은호는 자신이 확보한 기록을 박진석에게 전달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받은 돈 이거 선의가 아니었어요. 지은호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손이 떨렸습니다. 그래도 지은호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고성희가 두려워서가 아니라 더 이상 도망치면 안 된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했거든요. 그렇게 밤이 지나갔고 새벽이 왔습니다. 고성희는 새벽 공기가 유독 차갑게 느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정확히는 공기가 아니라 세상이 차가워진 기분이었죠. 고성희는 체포영장이라는 단어를 듣자마자 움직였습니다. 고성희는 짐을 챙기지 않았습니다. 짐은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대신 고성희는 휴대폰과 카드 몇 장만 챙겨 차에 올랐습니다. 고성희는 도망조차 품위 있게 하고 싶어 했지만 새벽의 고성희는 품위보다 생존이 먼저였습니다. 고성희는 공항 방향으로 차를 몰았지만 길은 생각보다 빨리 막혔습니다. 고속도로 진입로에서부터 경찰차가 줄을 만들고 있었거든요. 고성희는 창문을 내리고 소리치려 했습니다. 나 누구인 줄 알아? 그 말이 입술까지 올라왔는데 고성희는 삼켰습니다. 그 말이 더 이상 힘이 없다는 걸 고성희 스스로도 알고 있었던 거죠. 차가 멈췄고 경찰이 다가왔습니다. 고성희는 마지막까지 미소를 꺼냈습니다. 오해가 있는 것 같네요. 고성희는 늘 오해라는 단어로 빠져나가곤 했으니까요. 그런데 경찰은 눈을 깜빡이지도 않았습니다. 고성희 씨, 영장 집행합니다. 그 순간 손목에 금속이 잠겼습니다. 고성희는 그제서야 눈을 떴습니다. 돈도 말도 위협도 아니라 세상은 이제 고성희를 사모님이 아니라 피해자로 부르고 있었어요. 연행되는 차 안에서 고성희의 머릿속에 스쳐간 건 화려한 파티가 아니었습니다. 고성희가 가장 잊고 싶었던 장면들이었죠. 지은호의 눈, 지은호가 아무 말 없이 봉투를 받아들던 순간 그 봉투가 자신을 묶어둘 사슬이 될 줄은 몰랐던 그 순간 말이에요. 고성희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지은호는 돈에 넘어간 게 아니라 돈을 이용해 고성희를 끌어냈다는 걸요. 고성희는 억울하다고 소리치려 했습니다. 난 우리 가족 위해서. 같은 말을요. 그런데 그 말이 끝까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고성희도 알고 있었거든요. 그건 가족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자기 권력을 위한 선택이었다는 거요. 이제 남은 건 하나였습니다. 고성희가 법정에서 어떤 얼굴로 앉게 될지, 그리고 고성희가 숨겨둔 비밀이 정말 여기서 끝인지요. 박진석은 그날 아침 회장실에서 박성재에게 말했습니다. 성재야, 너 이제부터 더 힘들 거야. 박성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성재는 힘든 게 무서운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지은호를 보면서 마음이 흔들리는 게 무섭죠. 박성재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지은호를 좋아하는 마음이 지은호를 위험하게 만들면 안 된다. 그래서 박성재는 더 단단해지기로 했습니다. 이지혁은 지은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무섭다는 말 이제는 알아듣는다. 지은호는 잠시 웃다가 눈물이 맺혔습니다. 나 진짜 무서웠는데요. 이지혁은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결혼을 믿지 않는 남자였던 이지혁이 처음으로 사람을 선택하려는 순간이었죠. 박영란은 이지환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 이제 엄마가 무섭다고만 말하지 않을래. 이지환이 짧게 답했습니다. 그래. 이제부터는 내가 정해. 박영란은 그 한마디에 숨이 트였습니다. 그리고 이수빈은 카메라 앞에서 말했습니다. 저는 누군가를 망치려고 방송한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더 다치지 않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수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은 단단했습니다. 이수빈은 늘 돈을 좋아한다고 말하지만 사실 이수빈은 사람을 지키는 순간에 더 빛나는 사람이었거든요. 이제 다음 이야기는 이렇게 열립니다. 고성이의 체포는 끝이 아니라 시작일 수도 있어요. 고성이가 빠져나가려고 숨겨둔 카드가 아직 남아있다면 그 카드는 누구를 겨누고 있을까요? 박진석이 정말로 모든 걸 세상에 공개할 수 있을까요? 박성재는 사랑과 책임 사이에서 무너질까요? 아니면 더 단단해질까요? 지은호는 자기 가족 정순이와 지강호를 지키면서도 진실을 끝까지 끌고 갈 수 있을까요? 이지혁은 드디어 지은호 앞에서 자기 마음을 말로 책임질 수 있을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고성이의 폭주가 라이브와 증거로 되돌아와 무너지는 이야기였고요. 다음 편은 고성이가 마지막으로 숨겨둔 비밀이 누구를 흔들지 더 크게 터질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면 다음 이야기 올라오자마자 바로 이어서 달릴게요.